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둔 49의 여자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과는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만족을 했고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혼이라는 게 내 인생에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고 이혼을 겪을 때 많이 힘들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이제는 이혼 후 혼자 지내는 것에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나한테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살아가나 라는 걱정을 했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더니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다 알아서 적응하고 맞춰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던 결혼 생활을 하던 제가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남편이라는 작자를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 전 남편은 덕망 있는 교수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우스갯소리로 선비라고도 불렀죠. 직업도 교수인데다 성격도 차분하고 진중하고 조용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으로서 또 사람으로서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사는 게 쉽지 않다고도 하는데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난 저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거죠. 마냥 선비같이 점잖던 남편의 내면에는 추악한 욕망으로 들끓고 있다는 것을요. 남편은 명문대 교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계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지성인이었죠. 저는 과거에 친척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고 결혼까지 한 케이스입니다.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셨고 다 돌아가셨어요. 공부 잘하는 아들이 희망이신 분이었죠. 저희 집은 부모님이 건물을 관리하셔서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아는 친척분의 소개를 받아 그때 당시 시간 강사이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수가 될 수 있게 저희 부모님도 물심양면 많이 도와주셨죠. 어쨌든 그 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건물 하나를 물려주셨고 저는 그곳에서 건물 관리도 하면서 스터디 카페도 운영합니다. 큰딸은 남편이 재직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아주는 명문대에 다녔고 아들은 타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닙니다. 점잖고 차분한 교수 남편에 공부 잘하고 착한 자식들, 게다가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건물까지. 겉보기에 저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여자였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만족하며 살았고 제 가정을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늘 학교 일과 학생들 그리고 연구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의 교수 사무실은 물론이고 집 한켠에도 서재를 마련해 두었죠. 거기에는 남편의 연구 서적들과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자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는 남편은 늘 서재에서 논문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었죠. 남편은 집에서도 일을 했고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서재는 마치 그의 인격 그 자체인 것처럼 반듯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지인들에게 우리 남편은 딱 학자 스타일이에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주변에서 교수 남편 재미없어서 어떻게 사냐, 맨날 공부만 하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골프나 등산 등 활동적인 취미를 즐기는 다른 남편들과 달리 제 남편은 그런 활동적인 취미조차도 안 했으니까요. 게다가 살가운 애정 표현이나 유머 감각과도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감정 표현도 잘 없었고요.
물론 사람 자체는 그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조차도 사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남편과 저는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지성과 삶을 존중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학자로서의 남편을 깊이 존경했고 남편의 평온한 세상을 지켜주는 것이 아내인 저의 역할이자 내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가 저희의 삶이라고 믿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딸은 약속이 있어서 나갔고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에 주말에도 자주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주로 남편과 저만 있었죠. 저는 남편이 먹을 만한 간식거리를 사와서 들어왔는데 남편은 서재에 있는 1인용 소파에서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주로 서재에서 지내는 남편은 일을 하다가 책상에서 엎어져 잘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생각해 푹신한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놓아두었거든요. 그 후에 남편은 연구를 하다가도 피곤하면 거기에 앉아 자주 자곤 했죠. 그날도 남편은 안경을 코에 걸친 채 그 소파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요라도 하나 덮어줄까 하고 주변을 살폈는데 문득 보니 책상 위가 지저분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마 출출했던지 빵을 꺼내 먹은 것 같은데 책상 위에 빵 부스러기가 가득한 겁니다. 저는 서재 한편에 놓아둔 물티슈를 꺼내 책상 위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팔꿈치가 마우스를 툭 건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절전 모드였던 컴퓨터 화면이 탁 하고 켜졌어요. 바탕화면은 우리 네 가족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화면에 폴더 하나가 열려져 있었는데요. 그 폴더 안에 들어있던 사진들은 배경화면인 저희 가족 사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로 처음 보는 낯선 여자의 사진이었거든요. 사진은 대여섯 장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지 싶어 한 장을 눌러서 크게 봤는데 끼케야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사진이 뜨는 겁니다. 굉장히 미인이고 화장이 짙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군데 남편이 보고 있었을까 싶고 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진 속 그 여자는 앳돼 보이는 얼굴과 달리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던가 아슬아슬하게 짧은 미니스커트 차림으로 다리를 꼬고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사진은 무슨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 같았는데 옷들이 노출이 심하고 과감한 겁니다. 게다가 마지막 사진은 야외 수영장에서 찍은 노출 있는 비키니 차림이었고요. 그걸 보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사진들을 몰래 보고 있었다고 싶었습니다. 늘 고전과 논문, 딱딱한 학술 서적만 들여다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없는 시간에 몰래 이런 젊은 여자 사진들을 보고 있었다뇨. 진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과 20년 살았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 본 거죠. 저는 곤히 잠든 남편의 얼굴을 돌아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그의 얼굴과 이 사진들이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황당한 기분을 애써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조용히 화면을 끄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솔직히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다른 여자 사진을 보고 있는 게 좋을 수는 없는데요. 또 한편으론 그냥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교수이기 이전의 남자니까 젊고 예쁜 여자 사진 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마 그 사진 속 여자는 제가 잘 모르는 연예인이나 모델인 것 같은데 남편도 호기심에 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18살 사춘기 남자아이도 아니고 제가 이런 걸로 호들갑 떠는 것도 말이 안 됐죠.
또 남편도 어쨌든 남자니까 젊고 예쁜 여자한테 눈길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포르노 사진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노출이 조금 있는 옷을 입은 여자 사진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나이도 있는 남편이 조금 주책이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지만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 몇 장 다운해서 본 걸로 괜히 남편과 얼굴 붉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얘기하면 남편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자존심과 체면을 지켜주기 위해 모른 척하기로 했던 거죠. 한편으론 남편도 저런 걸 보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 있었긴 했지만 별다른 문제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기간도 아니고 그런 걸로 질투할 나이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름 모를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눈요기로 저장한 것이라고, 그것이 중년 남자의 조금 민망한 호기심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저는 그 모든 것이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주리를 만나 점심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주리는 제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가족끼리도 다 알고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워낙 오래된 사이기도 했고 가까운 친구라서 꼭 가족 마냥 친자매 마냥 서로의 속마음도 털어놓는 그런 친구죠. 주리네 집 사정도 제가 다 알고 반대로 주리도 그랬습니다. 제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면서 발벗고 나서줄 그런 의리 있는 친구였거든요. 어쨌든 한동안 서로 바빠서 못 보다가 오랜만에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식사를 하려고 어딜 갈까 하다가 저희 집 단골 식당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곳은 남편과 제가 자주 가던 고급 한식당이었는데요. 음식이 간이 세지 않고 맛있어서 저도 거길 좋아하는데 사실 저보다는 남편이 유달리 거기를 좋아합니다. 바깥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그 식당을 즐겨갔죠. 그래서 한참 갈 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갈 정도로 자주 갔는데 근래에는 남편이 너무 바쁘다고 해 통 못 갔습니다. 주리에게 물어보니 좋다고 해서 그리로 가게 되었죠. 제 차를 같이 타고 가기로 했고 식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야외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리가 제 팔을 톡톡 치더라고요. 어머 은영아, 저기 네 남편 아니야? 주리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 제 남편이 식당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식사를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나 싶어서 반갑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내려서 부르려고 하는데 남편이 향하는 곳을 본 순간 몸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의 차 앞에는 몸에 딱 붙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의 웬 젊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나오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죠. 주리도 놀라 저 여자 누구야 라고 물었지만 저 역시도 처음 보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분명 처음 보는 여자인데도 낯이 익었던 거죠. 그리고 곧 제 머릿속에는 얼마 전 남편의 컴퓨터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습니다. 거기 서 있는 그 여자가 바로 사진 속 여자였던 거예요. 남편은 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고 여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하다는 듯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꼈습니다. 남편은 주위를 의식한 듯 조금 주변을 살피며 조수석 쪽으로 향했고 익숙하게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차에 올라탔고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넋이 나간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리는 제 옆에서 저게 뭐야? 너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의 차가 떠나고 나서도 저는 멍청하게 있었습니다. 주리가 저를 부르는 것조차도 모르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죠. 주리는 이게 다 뭐냐고, 저 여자 누구냐고, 저보고 아는 여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남편 지금 바람 피우는 거 딱 걸린 거냐고 했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동 걸고 따라가재요. 아직 놓치지 않았을 거랍니다. 하지만 멍해진 저는 아니라고, 이미 갔을 거라고 그랬죠. 주리는 다시 한번 저 여자 누구냐고, 혹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보다 주리가 더 흥분하고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주리의 물음에 저는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의 컴퓨터에서 저 여자의 사진을 봤었다고.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본 건 줄 알았는데 저 여자를 만나고 있으니 너무 황당하다고요. 그 말에 주리도 놀라더라고요. 세상에, 그럼 연예인이나 모델 사진을 본 게 아니라 상간녀 사진을 보고 있었다는 거야? 집에서? 니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주리 입에서 상간녀라는 말이 나오니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저는 넋이나가 허둥지둥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물어봐야 했거든요. 그런데 주리가 식겁하며 저를 말리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누군지, 왜 같이 차 타고 가는지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야, 잡을 거면 아까 현장을 잡았어야지. 이제 와서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그럼 네 남편이 옆에 여자 있어 그러겠어? 그럼 어떡하지? 너 정신 차려. 우리 언니 알지? 우리 언니가 형부 외도질할 때 증거도 없이 난리치다가 오히려 의부증환자 취급받았던 거 기억 안 나? 그것 때문에 조카들 양육권도 못 갖고 오고 정신병원 입원할 뻔했잖아. 형부, 아니 그 자식이 얼마나 악랄하게 나왔는데. 주리의 말에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에 주리가 자기 언니인 주연이 언니 얘기를 해주었거든요. 주연이 언니 남편이 바람이 났고 언니가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난리쳤다가 역으로 곤란한 상황에 많이 처했다고 했거든요. 주리가 그때 저한테 그 일을 얘기하면서 분통 터져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건 무조건 증거 싸움이야. 내가 우리 언니 지켜보면서 학을 뗐다고. 네 남편 여기서 잡아떼거나 숨기면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 일단 진정하고 집에 가서 그 사진부터 다시 확인해봐. 저 여자 맞는지. 저는 주리의 조언대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의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 폴더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이 그새 모든 사진을 지워버린 겁니다. 아마 원래 지웠어야 될 사진인데 그때 실수로 남겨둔 것 같고 그걸 제가 본 모양이었죠. 그 사진이 없는 걸 안 순간 진짜 바람이 맞구나. 그 여자가 상간녀였구나 싶어서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남편이 이럴 수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밤 주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은영아, 내가 우리 언니한테 네 얘기했더니 언니가 너랑 꼭 한번 얘기하고 싶대. 너한테 해줄 얘기가 많다고. 너 우리 언니 한번 만나볼래? 그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것 같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이런 상황을 겪어봤고 잘 아는 주연이 언니의 얘기를 들어봐야 했죠. 그렇게 다음 날 조용한 찻집에서 주연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한창 이혼 소송 때문에 고생하던 언니를 봤을 땐 정말 파리하고 힘들어 보였는데 몇 년 사이에 언니는 차분해져 있고 눈빛부터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큰일을 겪어서인지 초연한 느낌도 들고요. 언니는 저를 위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좋은 일로 만나야 되는데 이런 일로 다 보게 됐네. 잠은 좀 잤어? 아니요. 얼굴이 안 좋다. 남편한테 티는 냈어? 아니요.
주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그렇지. 혼란스럽지. 너도 주리한테 내 얘기 들었겠지만 나도 내 전남편이 그런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알고 보니 회사 여직원이랑 10년 동안 거의 살림을 차렸더만. 나는 여태까지 내가 나름대로 촉이 좋고 눈치가 빠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내가 10년 동안이나 남편이 그러고 다닌 걸 까마득히 몰랐던 거야. 남편에 대한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내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남편이 10년이나 그것도 같은 회사 여직원. 나도 얼굴 잘 알고 있는 여자 말이야. 둘이서 무슨 부부 마냥 그러고 다녔다는데 내가 그걸 감쪽같이 모를 수 있을까 싶어서 자책이 엄청나더라고. 언니도 진짜 많이 힘드셨겠어요. 말도 못하지. 한 달 만에 살이 6kg가 빠져버리고 머리가 뭉텅뭉텅 빠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처음에 나도 이런 일이 처음이니 어쩔 줄 모르잖아. 그저 남편 족치고 내가 다 한다고 난리쳤어. 그때 나는 증거도 있었고 남편이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빌더라고. 그 여자랑은 당장 끝낼 거라고. 나도 애들 생각해서 이혼은 하기 싫었거든. 그래서 남편 믿고 눈앞에서 증거를 다 없애줬어. 그때는 그게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나중에 내 발등 제대로 찍은 거지. 증거도 없겠다. 나중에는 되려 내가 의부증 환자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나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까지 하더라. 그 미친 인간이. 그때 얼마나 기막히고 억울한지. 나도 잘못했던 거지. 증거를 좀 남겨두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이 처음이라 어리석었던 거야. 내가 너무 분통이 터져서 그 여자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고 때렸는데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당해서 벌금까지 냈다니까. 네? 정말요? 그때 진짜 알겠더라. 증거가 무조건 중요하구나.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지 콱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였는데 애들 때문에 참은 거야.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나는 몰라서 그런 일 겪었기 때문에 은영이 너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내가 만나자고 한 거야. 언니는 과거의 본인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면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언니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증거를 얻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별짓 다 해봤거든. 나 혼자서 증거 얻어보려고 용을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냥 사람 쓰는 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해. 내가 어설프게 증거 모은다고 하다가 걸리는 바람에 의부증 환자로 몰리고 나중에 소송에서도 불리할 뻔했거든. 차라리 남편한테는 아예 모르는 척 포커페이스 유지하면서 뒤에서 싹 조사하는 게 낫다니까. 내가 그 인간들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박사가 됐잖아. 그러면서 언니는 자신이 그때 이용했던 믿을 만한 심부름 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주연 언니는 심부름 센터조차도 사기가 많아서 몇 번 당하고 겨우 찾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힘들게 알아본 곳인데 저한테 쉽게 알려줘서 고마웠죠. 언니는 어쨌든 여기 연락해서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언니가 같이 만나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마음 한구석엔 그래도 바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모텔도 아니고 그냥 식당에서 같이 나온 것뿐이니까 라는 헛된 희망도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을 믿었던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혼은 하기 싫었기에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진실을 알기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주리가 연락이 왔고 저는 이런 제 심정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리는 제가 결정할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래도 확인을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겠냐고 했죠. 결국 저는 수십 번의 망설임 끝에 주연 언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발 그 모든 것이 제 오해이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언니에게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해줬고 남편에 대한 필요한 정보도 넘겨주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는 최대한 티내지 않으려 했는데 한 집에서 살면서 그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따지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았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옥 같은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주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영아, 오늘 자료 받기로 한 날이지?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와. 주리도 같이 오려면 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주연 언니의 말에 저는 각오를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그 젊은 여자가 아주 깊은 불륜 관계였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요. 보통 사이가 아니니 주연 언니도 저보고 마음을 먹으라는 건 줄 알았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혼은 하지 말자. 그 여자와 끝을 내게 하고 남편에게 사과받고 돌아오게 만들자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나가고 먼저 앉아서 흥신소 직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던 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전 남편처럼 상간녀 하나랑 그런 게 낫겠더라. 네 남편은 더 미친놈이야. 네?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요. 상간녀 하나라니요. 어리둥절한 저에게 그 흥신소 직원이 조사한 내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직원은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여자들 사진이었는데요. 제 남편의 상간녀하고는 다른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진 분위기가 제가 남편 컴퓨터에서 봤던 그 여자의 사진과 비슷했습니다. 같은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들 같았죠. 이게 다 뭐예요?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서울 강남에서 암암리에 성행하는 VIP들만 상대하는 스폰서 기획사에 등록되어 있는 여자들 명단이에요. 네? 뭐라고요? 저는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직원은 다시 얘기해 주더라고요. 돈 많은 남자들이 주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젊고 예쁜 여자들을 데이트 상대로 고르게 하고 매칭해 주는 곳입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은 조사 내용을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여자들을 쇼핑하듯 고르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가격은 한 번 만나는데 20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다고 했습니다. 꼴의 계약서도 작성하는데 그냥 물론 계약서에는 식사하고 대화하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요. 물론 계약서상으론 그렇게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거라고 했죠. 누가 처음 보는 여자랑 식사하려고 그 많은 돈을 지불하겠나요? 그 직원조차도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게 생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충격적인 건 제 남편이 그곳의 VIP 고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생 선호, 순종적인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취향까지 적혀 있다더군요. 남편은 유독 어리고 예쁜 여자들만 찾았고 지난 몇 년간 내 남편을 거쳐간 여자들만 해도 그 수가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짓에 쏟아부은 돈도 거의 억 단위였죠. 심지어 지금 만나는 그 여자 전에는 갓 20살짜리 여대생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일 경악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사진으로 봤던 그 여자는 26살이었고 그전에는 20살짜리도 만났다는 겁니다. 20살이라니.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제 딸이 20살입니다. 말 그대로 딸 같은 아이들과 돈으로 추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그것도 한둘이 아니라니. 쇼핑하던 여자를 고르고 그런 관계를 즐겨왔다니. 너무나 큰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한 여자랑 불륜짓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주연 언니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유명 드라마 대사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러면서 불륜짓거리 하는 인간이 차라리 인간적이기라도 하죠. 이건 무슨 물건 고르듯 입맛대로 사람을 고르고 돈으로 사고 파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그만한 자식들이 있는 남편이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니요. 앞에서는 존경받는 교수, 점잖은 학자인 척 온갖 위선을 떨고 뒤에서는 어린 여자들 돈으로 사서 욕정을 채우고 다녔다니. 저는 그 순간 남편이 너무 낯설고 징그럽고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있으면서 딸아이랑 나이도 비슷한 그 여자들을 입맛대로 고르고 바꿔가면서 그 오랜 기간 추악하게 살았던 사실을 낱낱이 알게 되자 도저히 남편과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그 모든 걸 확인한 저에게는 차가운 분노만 남았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남편의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 등 그가 법정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동시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제가 몇 날 며칠에 걸쳐 작성한 메일을 띄웠습니다. 수신인은 남편의 대학교 총장과 이사회였죠. 제목은 박선호 교수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제가 모은 모든 증거 자료를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후폭풍은 제 상상 이상으로 거세게 몰아쳤고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남편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남편은 한순간에 사회적 명예와 평생을 바친 직장을 모두 잃게 되었고 제가 내민 이혼 서류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 관련한 다툼을 벌였고 법원은 그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제가 요구한 위자료 전액과 재산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아이들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 큰딸은 아빠의 역겨운 실체를 알게 된 후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더군요. 남편은 학계에서는 퇴출당했고 결국 과거에 시부모님이 사셨던 시골의 낡은 집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한 짓이 너무 파렴치해서 불쌍한 마음조차 안 들더라고요. 한때는 존경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가 이제는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독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게 된 거죠.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가 스스로 만든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서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지, 어떤 생각을 할지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더러운 욕망에 대해서 꼭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본인으로 인해 가족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도요. 그때 제가 단호한 결정을 내렸던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충격과 상처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지워지겠지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